6장 사람들이 기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구순 9개월 수술과 스마일 비즈니스. 핑키 손칼을 아는가? 누군지 모른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8년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인 스마일 핑키의 주인공이다. 핑키는 인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인 미르자푸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 한 구석에 틀어박혀 지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쳐다보는 까닭에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핑키는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났다. 자신이 주위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핑키가 앞으로 결혼도 못하리라 굳게 믿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절한 사회복지사 판카주가 핑키를 수보트 쿠마르싱이라는 의사에게 데려갔다. 핑키가 앓는 병은 흔했다. 인도 아동 약 3만 5천 명이 매년 구순 9개월을 갖고 출생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치 저주받은 아이인 양 길가에 있는 도랑에 버리거나 창피해하며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긴다. 구순 9개월을 앓는 아이들은 숨쉬고 먹는 일 자체가 어렵고 설사 살아남더라도 학교의 또래와 지역사회의 차가운 눈길을 견뎌야 한다. 요즘 어린이 자선단체 스마일 트레인이 신문, 잡지, 영화제 수상작 등의 광고를 활발하게 게재하므로 구순 9개월 환자들의 얼굴을 사방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광고 덕택에 자선단체로 들어오는 수백만 달러의 기금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 아동이 무료로 수술을 받고 있다. 이 선천성 결함은 흔하면서도 쉽게 고칠 수 있어서 출생 즉시 수술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질병을 앓는 아동을 찾아볼 수 없다. 요사이 핑키는 고향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친구가 많이 생겼고 입술에 립글로즈도 즐겨 바른다. 전 세계 10만 아동이 해마다 핑키처럼 무료로 구순 9개월 수술을 받고 있으며 이는 스마일 트레인과 원더워크를 공동 설립한 브라이언 멀레이니가 창의적 실험 정신을 발휘한 데 따른 혜택이다. 앞장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비롯하여 많은 요소에 자극을 받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장에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인간의 근본적 욕구에 호소함으로써 핑키 같은 구순 9개월 아동 수백만 명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다이렉트 메일을 사용한 독특한 현장 실험을 실시했다. 동생의 비극, 오빠의 선택.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에서 마주칠 법한 전형적인 아일랜드 사람인 브라이언 멀레이니는 곱슬머리에 눈동자가 파랗고 투지가 넘쳐 보였다. 눈빛은 총명하게 빛났고 성품이 솔직했으며 사업가의 도전적 기질이 번득였다. 친근하고 기품 있는 인물로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아서인지 날카로우면서도 격이 없는 태도를 동시에 갖추었다. 술잔을 앞에 두고 바에 앉자 그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브라이언은 1959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5자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가게가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해온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친할머니 비어트리스는 1920년대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스턴 법과대학교를 졸업했고 매사추세츠에서 첫 여성 판사가 되었다. 브라이언의 아버지인 조지프는 ROTC로 얼마간 복무하다가 하버드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부 및 기업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질레트 부회장에 취임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 로즈메리는 스톤힐 대학교와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졸업했다. 브라이언이 11살 되던 해에 비극적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가족은 사이가 좋고 행복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인 모라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불리는 자기 면역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발진이 빨갛게 돋다가 수포가 생기면서 결국 얼굴 피부의 제일 바깥층까지 번져 피부를 한꺼풀씩 벗겨내야 했다. 평소에 건강하고 예뻤던 8살짜리 모라는 열이 난 지 몇 주 만에 90살 할머니처럼 변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모라는 눈이 멀고 계속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씩씩하게도 학교에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모라를 비웃고 괴롭혔다.
브라이언은 할 수 있는 한 힘껏 여동생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모라가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했다. 결국 모라는 11살 때 세상을 떠났다. 당시 브라이언은 겨우 13살이었지만 사람들이 모라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라를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모라에게 닥친 비극을 경험하면서 브라이언은 경건하고 행동이 반듯한 아이에서 반항적이고 자주 분개하며 제어할 수 없는 10대로 바뀌었다. 농구에만 온통 신경을 쏟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밖을 배회했다. 그러다 보니 9학년에 낙제를 하고 말았다. 부모는 브라이언을 공립학교에서 빼서 성적 나쁜 학생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립학교에 넣었다. 그곳에서 브라이언은 태도를 바꾸고 공부를 시작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경제학을 전공했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성향을 발달시켰다. 그와 병행하여 하버드 대학교 학부인 하버드 크림슨의 시사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선적 행위를 풍자한 일부 만화 내용이 문제를 일으켰다. 공공연한 동성애자인 매사추세츠 하원 의원 바니 프랭크가 1980년 첫 공직에 출마했던 시기에 만화를 발표한 브라이언은 프랭크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교구 신도들을 종용한 사제와 가톨릭 교회를 꼬집었다. 만화에서 두 남자가 고해성사를 마치고 성당을 떠나고 있다. 사제는 두 사람에게 속죄하라고 말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죄로 성모송을 20번 부르라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바니 프랭크에게 투표한 죄로 주기도문을 50번 외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네. 브라이언은 가톨릭 신자 학생들이 그 만화 때문에 나를 무척 싫어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하버드 대학교가 갓 세운 제3세계 센터의 정책을 풍자했을 때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소수 집단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개관한 이 센터는 하버드에 백인이 이미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백인은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주의에도 거세게 반대했던 브라이언은 백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성을 한 채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인 데렉 복이 계단에서 한 흑인과 한 중국인에게 돈자루를 건네는 장면을 담았다. 만화에서 총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흰둥이들은 꺼져. 나는 이 학교 총장이야. 당신들 기부 덕택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흑인 학생들은 브라이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고 분노하면서 하버드 크림슨의 편집 사무실로 몰려왔다. 편집자는 책상 밑에 숨고 브라이언은 경호원과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다. 정말 끔찍했어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언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양복과 넥타이를 갖춰 입고 보스턴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광고물, 광고용 노래, 포스터 등을 제작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광고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졸업과 동시에 영앤 루비컴의 카피라이터로 취직했지만 부모는 매우 실망했다. 부모님은 이렇게 한탄하시더군요.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 하버드를 졸업시켰더니만 대학교 학위조차 필요 없는 분야에 들어가니 우리 심정이 어떻겠니? 영앤 루비컴에서 브라이언은 광고인들이 기존 질서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가지를 생각해내면 광고사는 모든 아이디어를 포커스 집단에 시험해 봅니다. 하지만 시험을 거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기업 전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요. 그 대신 전략과 관계가 있을 뿐 실제로 감자칩이나 젤리를 파는 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식상하고 변변치 못한 광고가 선택되더군요. 브라이언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찾다가 제이 월터 톰슨에 들어가 $1,000,000짜리 맥주 광고를 제작했다. 밀러의 이사회에 들어갔더니 나이 든 사람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회의실을 꽉 채우고 앉아 모든 결정을 내리더군요. 나는 나이를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새벽 1시에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브라이언은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나는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전달했어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았고 자료를 잔뜩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정을 가득 품고 말했어요. 결국 부자들에게 발표하는 데는 효과 만점이었죠. 브라이언은 아르마니 정장과 구찌 구두로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메디슨 애비뉴를 활보했다. 드라마 매드맨에 나오는 것처럼 칵테일 라운지에 앉아 술을 마시고 사방의 미인들이 즐비한 환경에서 승승장구했다.
천지가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광고, 아름다운 제품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불만이 쌓였던 브라이언은 독립해 광고회사를 세웠다. 1990년 셰일 멀레이니를 공동 설립하면서 아이디어를 파는 브라이언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고객층은 다우존스, 컴퓨터 어소시에이츠, 지프 데이비스 등 미디어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이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브라이언은 냉혹한 메디슨 애비뉴를 헤쳐나가는 똑똑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안으로는 어린 여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에 붙들려 있었다. 그는 1996년 36살에 동업자와 함께 $1,500만 회사를 매각했다. 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브라이언은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밟는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보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지도 않았고 PGA 카드를 사들이지도 않았다. 사업가적 기질이 뛰어나고 혁신을 좋아하고 한계까지 밀어붙여 행동하기를 즐기는 성향의 브라이언은 죽은 여동생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중국으로 의료봉사를 떠났다. 그곳에서 구순구개열을 앓는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 간단한 수술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브라이언은 1998년 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찰스 왕과 함께 스마일 트레인을 설립했다. 메디슨 애비뉴를 활보하던 광고 전문가로서는 꽤나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스마일 비즈니스, 동일시의 비밀. 브라이언처럼 자선단체를 설립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열정이지만 자선단체를 진정으로 성공시키려면 예리한 사업가적 정신이 필요하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주장했다. 자선단체 대부분은 공상적 박애주의자들의 손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자선단체가 아무리 비효율적이거나 무능하더라도 사업을 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사진을 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만 있으면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스마일 트레이는 여러 자선단체와 달리 독특하다. 브라이언이 기업처럼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는 광고 전문가로서 혁신을 일으켰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모집하고 자선활동을 벌이는 통상적 방식을 뒤집었다. 기본적으로 브라이언은 낡은 선교 유형의 공상적 박애주의를 버렸다. 스마일 트레이는 서구 의사들을 보내 구순구개열 수술을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최첨단 3D 기술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브라이언은 이를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델이라고 불렀다. 스마일 트레인의 특유한 점은 이뿐이 아니다. 스마일 트레인은 현장 실험을 거쳐 어떤 종류의 기증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기증을 효과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사용하거나 수술 전 사진만을 사용해 보기도 한다. 광고 전문가인 브라이언은 수술 전후의 사진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비자들은 프록터 앤 갬블의 세제 광고처럼 세탁 전과 세탁 후의 사진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광고계에서는 잘 알려진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해본 결과 수술 전 사진을 실어 광고했을 때 기부율이 17%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순구개열을 앓는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괴롭게 살아가는 아이의 사진이 후원금 요청을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자 기부자는 윗 입술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스마일 트레이는 몇 가지 현장 실험을 실시하여 어떤 종류의 사진을 실어야 사람들이 기부 요청 봉투를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조사했다. 우선 연령대가 다양한 흑인, 황인, 백인 남녀 아이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분배하여 각각 다르게 인쇄한 봉투 49개에 대한 응답률을 조사했다. 아이들에 따라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쏘아보거나 우는 등 여러 표정을 짓게 했다. 스마일 트레인이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얼굴은 사람들의 주의를 강하게 끌었고 특정 종류의 표정을 보았을 때 기부율이 높았다.
2008년 12월 스마일 트레이는 서로 다른 사진 가운데서 21장을 골라 다이렉트 메일의 바깥 봉투에 인쇄했다. 1등을 차지한 사진은 꼴찌 사진보다 기부율에서 62%를 앞섰다. 슬퍼 보이는 백인 아동의 사진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다. 아프가니스탄 아동이었다. 왜일까? 브라이언은 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이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돕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와 안면을 텄을 즈음 브라이언은 현장 실험을 확실하게 실시하여 몇 가지 특유한 모금 방법을 개발했다. 그는 기부하거나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초청 편지를 잠재적 기부자에게 보낸다. 여러 해 동안 다이렉트 메일에 관한 현장 실험을 거치면서 습득한 점을 편지 내용에 반영하면서 스마일 트레인이 모은 기금은 연간 1억 달러에 육박했다. 브라이언은 행동경제학과 자선단체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여러 해를 들여 개발하고 다듬은 다이렉트 메일의 내용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우리는 스마일 트레인에서 가장 효과가 큰 편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개선해보기로 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여태껏 실시했던 현장 실험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규모가 큰 현장 실험을 진행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2008년 4월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다. 우선 15만 가구에 편지를 발송했다. 통제 집단에게는 스마일 트레인이 기부를 요청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편지를 보냈다. 바깥 봉투에는 특별한 문구도 구호도 인쇄하지 않았다. 실험 집단에게는 바깥 봉투에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다시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은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에는 회신용 카드에 이번이 마지막 기부입니다. 세금 감면용 영수증을 보내주시고 다시 기부 요청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힌 칸에 표시하여 앞으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우편물의 양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 스마일 트레이는 우편 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기금 모금 전문가, 지침서, 안내서의 내용을 거스르므로 납득하기 힘들 수 있다. 기금 모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조는 이른바 기부자 피라미드를 발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부자 피라미드의 토대는 특정 명분에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헌신적 기부자가 형성한다. 이러한 기부자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기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 우편물을 발송하는 첫 실험을 시작하고 나서 몇 달 안에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실험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4월에 표준 편지를 발송했을 때는 193명이 총 13,234달러를 기부한 반면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발송하자 362명이 총 22,728달러를 기부했다. 모두 합해 실험 집단은 표준 편지를 받은 통제 집단보다 기부자도 많고 기부 금액도 훨씬 컸다. 흥미롭게도 다음번에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고 표시한 사람은 전체 기부자의 39%에 불과했다.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방법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우리는 다른 현장 실험에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만 명 이상에게 기부금을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이번에도 역시 표준 편지를 발송했을 때보다 응답률은 거의 2배로 뛰었고 평균 기부금도 약간 늘어났다. 평균 50달러에서 56달러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표준 편지보다 2배 이상의 기부금을 거두었고 71,566달러에서 152,928달러로 증가. 발송한 편지 한 통에 37센트를 모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한 집단이 다음번에는 기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면 현재 통용되는 상식이 맞을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만 기부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음번에 걷어들인 기부금 액수는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표준 편지로 호소했을 때와 거의 같았다.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방법으로 2차례의 실험에서 모은 26만
$1,983는 통제 집단이 기부한 $17만 8,609달러보다 46% 많았다. 더욱이 다음번에 수신을 거부한다는 조항에 응답자가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관심이 없는 기부자에게는 우편물을 계속 보내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우편 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금에 성공하는 것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편지가 모금에 큰 효과를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다. 대체 왜일까? 고객 만족의 열쇠. 다양한 현장 실험을 실시하면서 관찰한 수많은 현상을 분석하고 나서 우리는 힘을 자선단체에서 기부자로 옮기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마일 트레이는 수취자에게 우편물 수신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적으로 기부자에게 선물을 안겼던 것이다. 수취인에게 기부해달라는 다음번 요청을 거절하는 문제를 없애준 것이다. 자선단체는 단지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당신이 우리 등을 긁어주면 우리가 당신 등을 긁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셈이었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므로 기부를 부탁하는 다이렉트 메일을 그저 씩 웃으며 던져버리리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이기적인 것은 아니고 심지어 경제학자들 중에도 친절한 행동에 친절하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호혜의식에 호소하면 모금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기부를 요청하면서 미리 인쇄한 주소 라벨, 세계지도, 달력 등을 보낸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둔 실험 결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숨은 이익은 표준 경제 모델을 따른다면 간과했을 인센티브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통해 전달되는 심리적 메시지, 그들을 친절하다고 인식하는지 적대적이라 인식하는지 여부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의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고객을 배려하는 기업이라면 수신을 거부하고 싶은지 물어주는 것에 고객이 정말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선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행한 실험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정책 수립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자선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앤다면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있는 모든 자선단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 그 대답을 상세하게 나열하기 전에 우선 사람들이 애당초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광고 전문가에서 자선 사업가로 변신한 브라이언에게 비즈니스의 규모에 대해 들었다. 오늘날 스마일 트레이는 연간 약 10만 건의 수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했다. 이는 스마일 트레인이 수술 혜택을 받는 아동 수를 축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마일 트레인의 서비스가 세계의 필요를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99개월 아동이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브라이언은 99개월 아동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선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싶었던 브라이언은 스마일 트레인을 떠나 원더워크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다. 원더워크는 전 세계 가난한 아동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5가지 질병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그 5가지 문제는 시력 상실, 뇌반족, 화상, 물뇌증, 수두증, 심장 중격 결손이다. 각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시력 상실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적으로 맹인은 4천만 명 이상이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은 $100를 들여 10분 동안 외래 수술을 받으며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2011년 타임이 세계를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의 하나로 지목한 원더워크는 어떤 자선단체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특유한 조직 구조를 갖추었다. 브라이언이 덧붙였다.
우리는 단일 명목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선단체들로 GM 같은 조직을 결성할 겁니다. GM의 쉐보레와 캐딜락이 있듯이 우리는 맹인 브랜드, 내반족 브랜드, 화상 브랜드, 물뇌증 브랜드, 심장 중격 결손 브랜드를 갖출 겁니다. 하나의 조직 아래 5가지 명분을 위해 일하면 각 명분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과 관리비를 80% 줄일 수 있으니까 자선단체로서는 엄청난 이점이에요. 새 스마일 트레인을 5군데에 세우는 데 성공한다면 100군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일 트레인이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안 원더워크의 브랜드 중 하나인 번레스큐도 이 방식을 대단히 훌륭하게 적용했다. 이번 한 번만 기부해 주십시오 방식을 사용해 2012년 우편물을 400만 장 이상 발송하는 광범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나서 원더워크는 2013년에 기부자 35만 명 이상에게 1,500만 달러가량을 모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브라이언은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명분이 1가지 이상이므로 한 명당 기부금이 2배가 되리라 희망한다. 새로운 조직 구조는 비영리 부문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교차 판매를 실시하여 기부자가 한 발 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자선단체는 판다는 단어를 무척 싫어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선단체에 속한 많은 사람이 브라이언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브라이언은 사업가다. 하지만 비영리 세계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인물 대부분은 평상시 진행해오던 사업 방식을 바꾸기를 여전히 두려워한다. 이는 나태해서가 아니라 그저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성 때문일 뿐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깊은 신념을 품고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가 그러한 신념을 품고 있지 않다거나 자선단체가 믿고 싶은 만큼 이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치 패배를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자선단체는 많은 종류의 중요한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최전선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므로 아동, 노동, 빈곤층, 환경, 예술 등을 지원하는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라 클럽, 국제사면위원회, 적십자 같은 조직을 비롯해 궁핍한 사람들에게 식량, 주택, 교육을 시작으로 위대한 예술과 오락을 제공하기까지 갖가지 활동을 벌이는 훌륭한 비영리 단체에서 누군가가 명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이때 과학적인 추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장기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초석. 우리는 자선의 경제학을 더욱 깊이 탐구해보고 인센티브를 통해 새 기부자와 고객의 관심을 끄는 방식에 관해 명백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증거를 밝혀냈다. 이러한 증거는 장기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종잣돈, 조심스럽게 비율을 맞춘 매칭 그랜트, 기금 모금을 위한 복권, 구순 9개월을 앓는 슬픈 눈동자의 백인 아동, 잠재 기부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예쁜 여성 등이 모금의 효과를 발휘한다. 사회적 압력도 기부 동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데 톤틴 연금제도와 같은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원하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을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면 당장 기부금을 늘릴 뿐 아니라 나중에 효과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따지고 보면 연간 수백만 달러씩 기부하는 마음 따뜻한 큰손도 결국 마음보다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더욱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 사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다.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가 오면 연방정부는 납세자가 보고한 소득에서 기부금을 공제해준다. 과세 등급이 35%인 납세자가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 1달러를 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65센트까지 내려간다. 꽤나 괜찮은 인센티브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기부하는 이유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한 현장 실험으로도 거듭 알 수 있었듯 많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부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선단체는 그러한 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고 자선단체는 전통과 공식에 의존한 노하우를 적용해왔다. 종잣돈의 33%를 이미 모금했다고 발표하거나 매칭 그랜트를 활용하거나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 기부를 호소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선단체는 더 많이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스마일 트레인부터 시에라 클럽,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부터 전국의 거리까지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면서 우리는 자선 기부에 관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상식이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솔직히 말해서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부탁했을 때 남성들이 더욱 많이 기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일 트레인의 기부자들이 자신들처럼 생긴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 기부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인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의 노랫말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허영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러므로 자선 분야에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자선단체가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공식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많은 실험을 실행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한 현장 실험이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교훈을 제시하여 자선단체가 현장 실험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장 실험은 자선 분야를 쇄신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고 비영리 세계에서 예외가 아니라 규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영리 기업을 이끄는 관리자들을 찾아가 보려 한다.